컴퓨터 AI 공학과 김윤수 교수입니다. SKD 자격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동향과 유형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SQLD 기출문제 유형을 참고하여서 문제풀이와 함께 SQLD 합격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개체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 키가 반드시 가져야 할 속성으로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선택 구문을 보니까 널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중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개체 무결성은 테이블에 있는 모든 튜플, 행이 유일하게 식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 그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본 키가 기본 키로 설정되어 있는 컬럼, 데이터가 꼭 있어야겠죠.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난 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널 불가. 그쵸?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허용되면 안 되는 거죠. 1번. 자, 두 번째. 다른 행과 구별되는 유일한 값을 가져야겠죠? 즉, 유니크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유니크해야 되고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번도 답이 안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참조 무결성 준수. 그쵸. 외래키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어찌 보면 개체 무결성화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참조 무결성과 관련된 외래키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난 널이 불가해야 하고 고유값을 가져야 된다, 유니크해야 된다라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튜던트 테이블이 정의되어 있다. 다음 중 개체 무결성 위반으로 인해 인설트 수행 시 오류가 발생하는 SQL문은 무엇인가? 개체 무결성을 물어보고 있는데 SQL문을 주면서 어떤 것들이 오류가 나는지 조금은 다른 각도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되어 있는 컬럼은 널이 되면 안 되고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니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서트 구문에서 먼저 첫 번째 필드에서는요, 첫 번째 컬럼에 대해서는요, 널이 되면 안 되겠죠? 이미 여기 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봐야겠네요. 두 번째 컬럼 같은 경우는 난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컬럼에 널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또 오류가 될 텐데 지금은 홍길동, 이순신, 강감창, 김윤신 모두 널이 아닌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세 번째 컬럼에 보면은요, 여기 널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여기에 뎁트 언더바 코드와 관련해서는요, 난널과 같은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널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인서트 수행 시 오류가 발생하는 SQL 구문은 첫 번째 컬럼, 즉 프라이머리 키에 널이 포함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SQL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연이어서 참조 무결성, 포린 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혹시 정답이 무엇일까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가 참조하는 부모 테이블의 기본 키 그 값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외래키의 값은 반드시 참조되는 테이블, 다른 말로 부모 테이블에 존재하는 값이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외래키로 구성되어 있는 외래키의 속성을 갖고 있는 컬럼은 부모 테이블에 존재하는 값이거나 아니면 허용이 된 경우에는 그쵸? 널도 허용된 그런 상황이라면 널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쵸? 난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테이블의 포린 키인 학번에 학생 테이블에 존재하는 학번을 삽입했다. 맞는 얘기겠죠? 수강 테이블에 포린 키인 학생의 학생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학번을 삽입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널 허용이 설정된 경우, 즉 난널이 아닌 경우에는 널이 포함될 수 있고요. 학생 테이블에 학번을 삭제할 때 on delete cascade 옵션이 설정된 경우. 자, 이거는 다른 얘기인 거죠. 그쵸? 참조 무결성을 좀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제약, 메커니즘이 적용된 거니까 이거는 제약 조건, 그러니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과 관련돼서 타당한 내용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외래키와 참조 무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주의해야 되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부터 4번으로까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앞서서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외래키로 지정된 컬럼은 부모 테이블의 기본 키 또는 유니크 키를 참조해야 된다. 예, 이거 맞습니다. 기본 키 또는 유니크 키를 참조해야 됩니다. 있는 값을 참조해야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외래키 제약 조건이 정의된 자식 테이블 컬럼에는 난널 제약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한 널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이거 맞다고 했지요. 세 번째,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자식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부모 테이블의 데이터는 어떤 경우에도 삭제할 수 없다? 이건 아니죠. 삭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on delete cascade 또는 on delete set null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on delete cascade는 부모 데이터 삭제 시에 이를 참조하는 자식 데이터도 함께 삭제하는 거고요. on delete set null은 부모 데이터 삭제 시 이를 참조하는 자식 데이터의 외래키 값을 널로 변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함께 정의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은 그러니까 3번이 되는 거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외래키가 존재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외래키를 정의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얘기인 거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삭제할 수 없다. 이 키워드 때문에 틀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외래키 삭제 옵션 on delete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앞서 살펴봤던 내용과 또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죠. on delete cascade, 부모행 삭제 시 자식행도 자동 삭제. 맞는 것인가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on delete set null, 부모행 삭제 시 자식의 외래키를 널로 설정한다. 맞는 얘기였죠. on delete restrict, 자식 행이 존재하면 부모행 삭제 불가. 자, 이 부분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죠? 예, 정답은 4번. 이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회에 외래키 삭제 옵션 on delete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래키 관련 옵션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캐스케이드, 자식도 삭제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set null, 외래키로 지정됐던 부분들을 널로 바꾼다는 거, restrict, 삭제할 수 없다, set default, 기본값을 바꾼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모든 것을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정리해 놓은 이 테이블표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외래키 관련 옵션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먼저 도메인 무결성은요, 컬럼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정의된, 허용된 값의 범위, 형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제약 조건입니다. 여기서 도메인이 값의 범위, 형식, 허용되는 형식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체크 제약 조건, 디폴트 값 설정, 난널 제약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컬럼에 체크 나이가 0보다 크고 나이가 150보다 적거나 같다 제약이 있을 때 25를 삽입한다.
맞죠? 이 사이의 값이니까요. 체크 조건이죠. 자, 성별 컬럼에 체크, 성별인, MF 제약이 있을 때 M을 삽입했다. 맞죠? 왜냐하면은 M이나 F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약을 해놨으니까요. 3번. 학점 컬럼에 체크, between 0.0 and 4점을 제약했을 때 5.0을 삽입했다. 아,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이메일 컬럼에 디폴트 이렇게 제약이 있을 때 값을 생략했다. 이럴 경우에는 기본 값으로 설정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무결성 제한 조건 또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개체 무결성, 난널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 키는 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중복될 수 없다라는 부분. 자, 참조 무결성, 외래 키는 부모 테이블에 값만 참조해야 된다. 도메인 무결성, 정의된 범위 또는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값만 저장돼야 된다. 그 외에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업무 규칙에 따른 제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한 어떤 제약 조건을 지켜야 된다거나 트리거를 통해 가지고 구현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무결성 제약 조건도 테이블로 이렇게 정해 놓았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어떤 문제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핵심 엔티티와 그들 간의 관계를 도출한다. 맞는 것일까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특정 DBMS, 오라클, SQL 서버 등의 특성을 반영할 설계를 진행한다. 맞는 내용일까요? 아니죠. 이 부분은 물리적 모델링 단계입니다. 특정 DBMS에 종속된다는 것은 물리적 모델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적 모델링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그 다음에 물리적인 특징과는 독립적인 관계가 가장 적은 그러한 모델링 단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보겠습니다. 주제 영역 정의와 핵심 키 정의가 주로 이루어진다. 주제 영역 맞습니다. 일단 가와 다는 옳은 것이지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물리적 스키마 설계를 위한 인덱스와 파티션을 정의한다. 이미 물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역시 아니죠. 정답은 가와 다가 들어가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업무 관점에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단계입니다. DBMS나 물리적 구현 요소와는요, 동떨어져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그러한 모델링 단계가 되겠지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의 핵심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용자 요구사항 중심이고 업무 의미 중심이고 DBMS의 독립적이고 그쵸? 핵심 엔터티 간의 관계, 주제 영역 등을 살펴보고 선정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반면 DBMS, 물리적, 인덱스, 파티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어떤 것이다? 물리적 모델링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모델링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계에서 수행하는 주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내용을 또 봐야겠네요.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 단계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후로는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입니다. 아, 이거는 A는 당연히 우리가 개념적 모델링, 앞서서 봤던 문제와 또 관계가 있는 거네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겠죠. 예, 그것에 대한 이해를 묻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항목을 보겠습니다. 1번, 트랜잭션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 자,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설계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좀 가장 관계가 있는 모델링과 매핑을 하자 그러면요. 논리적 단계 프로세스 모델링 그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 모델링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거죠. 2번 식별자 확정하고 정규화 수행하고 MDM 관계를 해소한다. 자, 전형적인 논리적 모델링인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이번 문제에서는요. 식별자를 확정하고 정규화를 수행하고 MDM 관계를 해소한다.
예,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저장 공간을 할당하고 스페이스를 지정한다. 예, 공간 할당, 스페이스 지정, 예, 물리적인 모델링인 거죠. 자, 그럼 정답은 결국 4번이라는 얘기인데요. 업무 중심의 포괄적인 데이터 구조를 도출하고 추상화된 ERD를 작성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사항 분석 다음 단계에 개념적 모델링, 그 다음에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순서로 간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업무 중심, 다음에 추상화가 가장 높은 단계, 엔터티와 관계를 도출하고 릴레이션을 도출하고 ERD로 가시화한다 라는 게 개념적 모델링의 특징입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정규화, MDN 관계 해소 이런 게 나오면 뭐라고요? 논리적 모델링. 테이블 스페이스 또는 DBMS의 종속적 이런 내용이 나오면 뭐라고요? 물리적 모델링.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계속해서 데이터 모델링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아마 이제는 얼추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가 있는데, 4번까지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핵심 엔터티와 엔터티 간 관계를 도출한다. 뭐죠? 개념적 모델링. 자, 2번, 정규화를 통해 데이터 중복과 이상 현상을 제거한다. 이거 논리적 모델링이죠. 정규화, 핵심 키워드가 왔습니다. 세 번째, 테이블 스페이스와 파티션 전략. 어떤 것이죠? 물리적 모델링. 4번, 물리적 저장 구조와 접근 경로를 설계한다. 예, 물리적 모델링. 답은 2번, 정교화를 통해 데이터 중복과 이상 현상을 제거한다는 것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핵심 작업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앞서서 도출한 엔터티를 테이블 구조로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식별자도 확정하고 프라이머리 키 말하는 겁니다. 정규화 수행하고 MDN 관계를 해소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필요에 따라 무결성, 개체 무결, 그러니까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같은 무결성 규칙도 함께 테이블을 설계할 때 지정을 하게 되겠지요. 이러한 내용들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주로 고려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자, 또 역시 이번에도 답을 선택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업무 규칙과 핵심 엔터티를 식별한다. 이거 무엇이었죠? 개념적 모델링이었습니다. 2번, 제1정규형, 제2정규형, 제3정규형. 이거 뭐죠? 정규화죠? 그러면 무엇이지요? 논리적 모델링이죠. 3번, 인덱스와 반정규화 성능 향상. 자, 인덱스 반정규화 이 부분은 물리적 모델링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과 개념적 ERD. 자, 개념적 모델링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은요, 실제 DBMS의 특징을 반영하고 성능 최적화 등을 고민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덱스도 설계하고 파티션 전략, 배치 전략도 잡고 필요에 따라서 반정교화도 수행하고 입력과 출력을 고려한 어떤 거 배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들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개념적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엔터티 간 관계 정의하고 ERD 중요 산출물이 되겠죠. 논리적 모델링, 정규화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모델링, 그쵸? 파티셔닝, 반정규화, 저장구조 설계. 그러니까 뭐죠? DBMS의 어떤 특징까지도 고려한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모델링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3차 정규화, 3차 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함수 종속성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혹시 정답이 눈에 보이시나요? 1차, 2차, 3차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차 정규형, 원자값, 다중치를 제거해서 원자값을 만들겠다.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몇 개씩 갖고 있는 값들을 제거해내겠다라는 겁니다. 2차 정규화,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성의 관계로 만들겠다. 3차 정규화,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해서 만들겠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BCNF,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관계를 제거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보겠습니다.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성을 제거하겠다. 이거 뭐죠? BCNF가 되겠습니다. 기본 키의 일부 컬럼에만 종속되는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하겠다. 이거 뭐죠? 2차 정규화죠. 컬럼 값이 원자 값이 아닌 반복 그룹. 뭐죠? 1차 정규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식별자가 아닌 속성들 간의 이행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자, 되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2차, 3차 정규형과 그때 제거하기 위한 함수 종속 간의 관계, 그 내용들 꼭 같이 기억해 줘야 되고요. 한 스텝 더 나가서 BCNF,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라는 BCNF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수적 종속성과 정규형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BCNF의 특징 정도까지는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수강 시청 테이블은 학번과 과목 코드가 복합키네요. 그쵸? 복합키로 설정되어 있다. 현재 이 테이블이 제2정규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택 항목을 주면서 이 테이블이 제2정규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좀 어렵게 보이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문제와 답은 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2정규형을 위반하고 있다. 무슨 말이죠? 기본키가 복합키인 경우에 부분함수 종속성이 있다면 이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즉, 부분함수 종속성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고 한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성적 컬럼이 학번과 과목 코드 모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면 완전함수 적성이 되는 거죠. 자, 2번. 학과 컬럼이 기본 키의 전체가 아닌 학번에만 종속되어 있다. 학과 컬럼이 기본 키인 학번과 과목 코드 모두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번에만 종속되어 있다. 뭐죠? 예, 이거 부분함수 종속성이라는 거죠. 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학번 컬럼의 값이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과목 코드에 따라 성적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테이블에서 위반하는 정규형은 무엇인가? 자, 계속해서 정규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학생 수강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속성으로 학번, 과목 코드, 학생 이름, 교수명, 성적이 있고 기본키. 이번에도 복합키네요. 학번과 과목 코드가 기본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종속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함수 종속관계를 보면은요. 학번이 학생 이름을 종속한다고 되어 있고요. 뭐죠? 부분함수 속성이 바로 보이네요. 그러죠? 자, 정답은 일단 보자마자 2차 정규형, 그쵸? 대상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부분함수 속성이 있다는 걸 바로 확인했습니다. 과목 코드가 교수명을 종속한다. 예, 역시 부분함수 속성이네요. 학번과 과목 코드가 성적을 종속한다. 이거는 뭐 맞는 거고요. 따라서 부분함수 종속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정규형 위반이 되는 거고 2차 정규화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지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물어보겠습니다.
이행함수 종속성,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 3차 정규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정규화 단계를요, 1차, 2차, 3차, BCNF까지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는데요. 1차 정규화의 조건, 모든 속성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중값 속성을 제거해야겠죠. 원자값만 있어야 됩니다. 2차 정규형,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 완전함수 종속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3차 정규형,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 그쵸? BCNF,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된다. 바꿔 말하면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이 정도 키워드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식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부모의 기본키가 자식의 기본키 일부가 된다. 아이 표기법에서 실선으로 표현한다. 자식은 부모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위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기본적으로 식별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강한 종속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엔터티의 식별자가 부모 엔터티의 프라이머리 키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식별 관계 핵심 정의는요. 자식 엔터티의 기본 키가 부모 엔터티의 기본 키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위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식별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부모의 기본키가 자식의 기본키 일부가 된다. 맞습니다. 아이 표기법에서는 실선으로 표현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비식별관계는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점선으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식은 부모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자, 이거 맞는 거지요. 예, 어떻게 보면 존재적으로 서로 종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식별 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답은 4번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식별 관계는 학습을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비식별 관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비식별. 자, 비식별 관계는요, 부모 엔티티의 주식별자, 프라이머리 키가 자식 엔티티의 일반 속성으로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그쵸? 단순히 참조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표현은 점선으로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ERD에서 두 엔터티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1대 N, 원투매니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표기법은 무엇이냐? 자, 이거 어찌 보면 알아도 풀 수 있고 몰라도 풀 수 있는 내용인데요. 혹시 답이 무엇일까요? 자, 일단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 개라는 얘기인 거고요. 요거 여러 개, many, 복수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무엇일까요? 동그라미. 예,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 n 관계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I 표기법과 바커 표기법이라는 부분을 정리해 왔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문제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꼭 문제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것을 제가 확정해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동향상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I 표기법이 있고 바커 표기법이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실선과 점선 관계인 겁니다. 요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선과 점선 관계로 되어 있을 때예요. I 표기법에서는요. 실선이 식별 관계, 점선이 비식별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바커 표기법에서는요. 실선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필수 관계, 점선은 선택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식별이냐 비식별이냐 필수냐 선택이냐라는 이 부분이 실선과 점선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뉘는 부분이기 때문에 I 표기법과 바커 표기법과 관련해서는요. 실선과 점선을 중심으로 해서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상 문제라고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표기법이 나왔는데 속성명 앞에 샵이나 별,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표기법으로는 뭐다? 바커 표기법이다. 자,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럴 때에 실선과 점선이 있다고 하면 실선은 필수 관계, 점선은 선택 관계,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보면서 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QL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다음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테이블 하나 주고요. tb 언더바 오더라는 테이블을 주고요. select avg price from the 구문. 그러니까 avg 요 특징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혹시 판단하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avg는 집계함수이죠. 집계함수 같은 경우 널 값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죠? 제외하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프라이스가 널인행은 여기 있죠? 널인행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천과 3천과 7천을 더한 것을 3으로 나누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15,000을 3으로 나누어서 답은 5,000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부분 항상 우리가 SQL 구문 테이블과 관련해서 또 값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 널 값을 어떻게 처리하냐, 널을 어떻게 하냐 가장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니까 널과 관련된 부분들은 꼭 잘 점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딱 봐도 벌써 널이 들어가 있지요. 널과 관련된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답이 무엇일까요? select count 한 다음에 여기 컬럼명이 들어가 있죠. 결국은 count 컬럼명에서 널 값을 어떻게 계수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count 컬럼명은 해당 컬럼 값에 널이 있으면 제외하죠. 널이 아닌 행위 개수만을 카운팅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어마운트에서 널이라는 부분을 빼게 되면 그 개수는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예, 2개가 나와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혹시 카운트 어마운트가 아니라 카운트 별표가 들어가면 무엇이다? 예, 카운트 별표는 널까지 포함된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행의 개수를 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자, 여기서 보면요. 다음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카운트 별표인 거죠? 자, 이 경우 뭐라고 했었죠? 예, 너를 포함한 모든 개수니까 답은 3번이죠? 자, 이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부분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 정답은 무엇일까요? 혹시 파악 가능하실까요? 여기 보시면 스코어 A와 스코어 언더바 B가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스코어 언더바 B에는 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썸과 그렇죠. 널이 있는 행간의 연산은 어떻게 할 거냐? 썸에서는 널 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널행이 포함되어 있는 요 값 있죠? 널행이 포함되어 있는 값. 200과 널을 포함된 요 값을 더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결과는 널이 됩니다. 널과의 산술연산 있죠? 널과의 산술연산은 널이 됩니다. 근데 썸과 같은 직계함수에서는요, 널은 무시를 합니다. 제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코어 A 더하기 스코어 B는요, 100 더하기 50해서 150, 그다음에 50 더하기 150해서 200, 그다음에 200과 널 해서 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썸하게 되는 거니까 널은 제거하고 나머지 것들만 덧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예, 정답은 350이 되겠습니다. 1번인 거죠. 그쵸? 혹시 550을 선택하셨다고 하면은요, 이 부분, 그쵸? 널과의 산술 연산은 널이 된다는 부분을 잠깐, 혼돈 또는 잠깐 기억하지 못하신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널과의 산술 연산은 어떻게 된다? 널이다. 근데 썸 있죠, 썸, 직계함수 썸은 어떻게 한다? 너를 제외하고 합한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비유는 셀렉트문을 기반으로 정의되는 논리적 테이블이죠. 또 하나,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테이블을 조합해서 생성할 수도 있죠. 자, 이 정도 키워드를 갖고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뷰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뷰는 항상 인덱스를 직접 가질 수 있다. 이거 물음표 해놓겠습니다. 뷰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은 논리적 테이블이다. 맞는 얘기죠. 뷰는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정의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정답은 2번이에요. 뷰는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인덱스를 직접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뷰는 항상 인덱스를 직접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또 이렇게 항상, 무조건, 꼭 이런 내용이 또 키워드로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정답을 고를 때 또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뷰의 특징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역시 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한번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이 무엇일지 한번 선택해 봐 주시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뷰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뷰는 사용자의 접근이 허용된 데이터만 보여줌으로써 보안을 유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 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컬러만 선택해서 허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를 감추는 그런 역할, 즉 보안을 유지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2번, 복잡한 쿼리문을 단순화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 예, 맞습니다. SQL문을 좀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번. 뷰 정의를 변경하기 위해서 얼터 뷰문을 사용해서 컬럼 구성을 수정해야 된다. 자, 일단 물음표를 두겠습니다. 4번. 뷰를 삭제하더라도 뷰가 참조하는 기본 테이블의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얘기죠. 뷰는 가상의 테이블이니까.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얼터 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죠? 예, create or replace 뷰 구문을 이용해서 수정한다기보다는 덮어쓰기처럼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뷰가 되겠습니다. 다음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키워드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오더 바이가 있네요. 그쵸? DSC. 그러니까 DSC니까 이 부분은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표시될지를 보는 건데, 근데 그 기준이 뭐죠?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 컬럼인 데이터죠. 데이터에 포함되는 값을 보니까 120, 19, 2, 100과 같은 이러한 문자열들이 들어오고 있지요. 자, 이 120, 19, 2, 100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처음에 120을 기준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19죠. 그러니까 문자를 비교할 때는요. 맨 앞에 값을 먼저 비교하잖아요. 1 비교해서 같고. 근데 19가 2보다는 더 숫자가 크죠. 그러니까 앞에 19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2. 1보다는 2가 크죠? 그러니까 2 이렇게 오겠네요. 100.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니까 1은인데 자, 2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100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2, 19, 120, 100 이와 같이 정렬이 되게 되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정렬할 수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 B, A, D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120이니까 자, 2니까 C, 19니까 B, 120이니까 A, 100이니까 D. 그래서 C, B, A, D가 나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복잡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SQL 명령어와 그 분류가 바르게 짝져진 것은 혹시 정답이 보이시나요? 자, 트렁케이트 데이터 저작거, 머지 데이터 제어어, 세이브 포인트 트랜잭션 제어어, 리보크 데이터 정의어. 그러니까 DML, DCL, TCL, DDL. 바르게 짝져진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트렁케이트 무엇이죠? 자, 테이블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지만 구조 자체를 트렁케이트는요. 테이블의 데이터 모두를 삭제하지만 테이블의 구조는 유지하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DML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토 코밋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를 초기화한다는 성격이 있다는 의미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기본적으로 DDL로 분류를 합니다. 트렁케이트는 DDL에 속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DL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커밋, 즉 오토 커밋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딜리트 이런 것은 DML이 되는 거죠. 자, 머지는 뭐죠?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데이터 조작어가 되겠습니다. 세이브 포인트는 트랜잭션이죠. 그쵸? 커밋과 롤백과 함께 사용되는 부분인 거니까요. 자, 이제 리보크 뭐죠?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하는 명령어와 관련된 거죠. 데이터 제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다음 SQ의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혹시 정답이 보이시나요? 자, 두 개지 테이블을요. 키워드는 뭐죠? 풀 아우터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쵸? 풀 아우터 조인인 거니까 값이 없는 경우에는 널을 추가해가지고 구성해 주는 거죠. 근데 또 하필이면 셀렉트 카운트죠. 그럼 뭐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여기 보면 컬럼 내용, 그러니까 별표가 아니라 A.id 컬럼이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널은 또 제거하는 겁니다. full outer join 값이 없으면 널을 추가해가지고 구성해라. 또 카운트 뭐죠? 널을 제거하고 카운트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헷갈리다기보다는 복잡하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답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풀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에는요. 양쪽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매칭되지 않는 부분은 널로 채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여기다 이렇게 좀 메모를 해보면은요. 자, 기본으로요. 여기에 A의 ID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A의 value가 있고, 그 다음에, B의 ID가 있고 B의 value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A ID 1번, 그다음에 A의 value A, 테이블 B에는 해당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널 대신에 그냥 N이라고 하겠습니다. 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B의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 2가 있네요.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는 2의 B 맞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3의 C. 그런데 B에도 있네요. 그러니까 3의 C. 자, 이쪽에 이번에는 B 테이블 쪽을 봐야겠네요. 4의 D. A 테이블에 4가 없죠. 그러니까 널의 4의 D. 마찬가지로 널의 5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A의 ID를 즉 이 부분을 카운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제외한 값만 카운트는 되는 거니까 3개가 있는 거죠.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풀 아우터 조인과 다음에 카운트를
조립해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융합해서 물어보는 조금은 복잡한 내용인데 하나씩 살펴보시면 또 답을 고르실 수 있으니까 연습 삼아서라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SQL과 동일한 결과 집합을 출력하는 SQL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출제 의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딱 보니까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롤업입니다. 자, 롤업. 그쵸. 우리 예를 들면 롤업 해서 A, B 이러면 어떠한 결과 집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A,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계가 되는 거죠. 그쵸? A, B, 전체 소그룹의 합계, A에 대한 소그룹 합계, 그 다음에 전체, 그쵸? 전체 총계가 나오는 거죠. 전체 총계. 맞죠? 자, 반면 큐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큐브 AB라고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자, 예, 이거는 A, B, 그 다음에 A 그리고 B 각각의 소개, 그 다음에 전체 총계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걸 체크하고, 자, 그래픽 세트는 뭐죠? 원하는 것만 딱 집어서 지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롤업과 큐브는 그룹핑 세트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롤업 뎁터 언더바 아이디 잡 언더바 아이디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룹핑 세트로 표현한다 그러면 답이 무엇이 될까요? 네, 정답은 2번인 거지요. 자, 이 부분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SQL을 실행한 결과의 출력 개수로 올바른 것은, 자, select 탑하고 3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의 3개를 출력하라는 얘기네요. 근데 with tice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with tice를 학습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동일한 데이터를 모두 결과에 포함하라는 겁니다. 탑 위드 타이스입니다. 탑 위드 타이스. 총, 그러니까 상위 몇 개를 선택하는데 마지막 것과 동일한 데이터 값이 있으면 함께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결과에 포함하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보겠습니다. 오더 바이 스코어 DES시네요. 내림차수 정렬인데 이미 스코어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풀기 어렵진 않겠습니다. 탑 3입니다. 그러니까 100, 90, 80 위에 있는 3개를 가져오게 되는데 위드 타이스가 뭐라고요? 80과 같은 게 있으면 함께 가져온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재미있는 어떤 그런 그 요소이잖아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답은 3번 5가 되겠습니다. 자, with tice가 없었으면은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SQL의 실행 결과가 남은 색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아, 딱 봐도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가요? 널이 있습니다. 널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널값과 관련해서는요. 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셀렉트 카운트 별표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널이 있어도 다 카운팅이 되는 건데 웨어절이 있네요. 밸류가 20이 아닌 겁니다. 밸류가 20이 아니다. 그러면 결과가 몇 개가 나올까요? 혹시 2개일까요? 왜? 20이 아닌 거는 10도 있고 널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널은 비교의 대상이다? 아닙니다. 널은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unknown 처리가 돼버릴 겁니다. 따라서 참이 아닌 거죠. 웨어절 뒤에는 반드시 참인 것만 허용이 되는 것, 참인 것만 선택이 되는 거니까 웨어절 조건에 따라 참인 것, true인 것만 선택이 되는 거니까 널은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count 1번은 답은 1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select count VAR이네요. 그쵸? 원래 그냥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널값 제한 2개가 나오게 되는데, 왜요? 밸류가 n인 20입니다. 이거 1번과 그냥 표현만 좀 다른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또 역시 널 값을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부분인 건데, 그쵸? 자, 보겠습니다. 20이 아닌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어절을 보게 돼서 20이 아니면은, 자, 마찬가지로 10과 20인데, 10과 널인데, 널은 비교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답은 한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외어절 뒤에 not in 해서 20과 널이네요. 이 얘기는 뭐죠? 20도 아니고 and 널도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and 조건이에요. 근데 널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과는 비교할 수 있지만 널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20도 아니고 널도 아니어야 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and 조건이니까.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true가 아닌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쵸. 널 자체는 비교가 안 돼버리기 때문에 20도 아니고 널도 아니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여기 저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외어절에 난 널이고 and 20이 아닌 거니까 널이 아니고 20이 아닌 것은 10하나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그래서 한 개가 되는 거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not in 이라는 조건 안에 널이 들어가 있으면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해당되는 값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ot in 안에 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 부분 꼭 체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SQL을 실행한 결과로 올바른 것은 자, 뭐죠? 아, 정규식. 그쵸? 정규식을 해석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인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뭐죠? 대상 문자열이고요. 두 번째는요, 적용하고 싶은 문자열의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 위치, 네 번째는 발생 순서라고도 하는데요. 찾은 것 중에 몇 번째인 것을 선택하겠냐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 뭐죠? 요 가운데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자, 대괄호 안에 꺽쇠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not의 의미입니다. not.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이픈이죠. 꺽쇠 하이픈이니까 뭐죠? 하이픈이 아니다. 하이픈이 아닌 문자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는 뭐죠? 예. 플러스라는 것은 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연속. 하이픈이 아닌 문자가 한 개 이상 연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 말은 뭐죠? 결국 하이픈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나누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분할자라고 그럴까요? 구별자라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도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SQLD, 이그잼 2024로 나누게 될 거고 그중에 몇 가지를 두 번째 것을.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하나의 패턴으로 하나의 문제 패턴, 또 하나 물어보는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SQL 함수들의 실행 결과 중 나머지 셋과 반환되는 값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널과 관련된 함수 물어보고 있네요. 자, 먼저 우리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널이프. 자, 널이프는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 함수인 거죠? 널이프. 널이프 A, B. 그러면 자, 적어 볼까요? 널 if A, B.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A와 B의 값이 같으면 널을, 다르면 A를 반환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같으니까 이 부분은 널이겠네요. 널을 반환하게 되겠네요. 자, 이제 NVL, NVL, AB. 이건 어떻게 동작하는 거죠? NVL, AB. A가 널이면 B를, A가 널이 아니면 A 자체를 반환하는 겁니다. 자, NVL이죠? 근데 A에 해당되는 게 널이니까 200을 반환하겠네요. 그래서 1번은 200이 되겠습니다. 자, 컬리스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죠? 널이 아닌 첫 번째 값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200이네요. 그래서 200이 되겠습니다. 널이프가 또 나왔습니다. 100과 200. 어떻죠? 값이 다릅니다. 그쵸? 값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 예,
값이 다르면 A를 반환한다. 그쵸? 기억나시죠? 200입니다. 값이 똑같으면 뭐를 반환한다? 너를 반환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패턴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NVL2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요. 이거 A, B, C가 될 수 있잖아요. 자, NVL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A가 널이 아니면 두 번째 값을, A가 널이면 세 번째 값을 반환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가진 TV 언더바 메뉴 테이블에 대해 SQL을 실행했을 때 출력되는 메뉴 네임의 순서를 물어보네요.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아, start with, connect by, 뭐죠? 계층적 쿼리, 그죠? 계층 구조의 쿼리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그런데 프리어, 여기 보면 connect by 프리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죠? 커넥트 바이 프리어니까 얘는 역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쵸? 자식에서 부모로 가는 거 바텀업 전개를 묻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센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보나마나 리센트일 겁니다. 그쵸? 이렇게 처음에는. 자, 근데 자, 리센트인데 페어런타이드가 2잖아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리센트 2입니다. 페런트 2입니다. 그러니까 메뉴 아이디가 2인 걸 찾아야겠네요. 2. 그래서 오픈. 됐죠? 오픈. 자, 페런트 1이네요. 역시 메뉴 아이디가 1인 걸 찾아야겠네요. 그래서 파일. 그래서 파일. 그다음에 페런트가 널이니까 끝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주실 만한 문제인 거죠. 왜냐면 간간히 또 출제가 되는 그런 어떤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다음 SQL을 실행한 결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테이블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AABB에서 150, 210 해서 나와 있고요. 팀 아이디와 그 다음에 토탈 언더바 스코어라는 이름을 갖고 스코어의 썸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rom 테이블로부터죠. 웨어절 그룹 바이 해빙절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떠한 순서로 쿼리가 될까요? 먼저 웨어절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스코어가 100 이상인 것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10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것은 제거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절입니다. A 100이 되는 거고 B는 합치니까 300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뭐죠? 해빙절. 그쵸. 200 그러니까 썸이 200보다 큰 거. 그쵸. 썸이 200보다 큰 거 어떻게 되는 거죠? 200보다 크니까 B네요. 그쵸? B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썸을 출력하는 거니까 30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SQL의 실행 결과 카운트 반환값이 다른 색과 다른 거. 아, 카운트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이번에도. 야, 역시 이번에도 널이 있습니다. 항상 널이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카운트 별표는 전체, 카운트 컬럼은 널은 제외한다. 이거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셀렉트 카운트 모든 거. 근데 컬럼 1이 그쵸? 널인 것을 기준으로 한번 찾아봐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컬럼 1이 널인 거. 널인 거에 대한 카운트 별표이네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자, 1번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두 개니까. 그죠? 별표 기억해 주세요. 자, 컬럼 1이 널인 거. 아, 이건 뭐죠? 이거 직접 비교를 하고 있네요. 널은 비교의 대상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예 조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 건수가 0건이 나올 겁니다. like 같지 않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널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결국은 만약에 확인하려고 그러면 is null, is not null 이런 식으로만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만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롤업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다음은 카페 주문 테이블에서 메뉴 유형별, 메뉴명별, 주문 총액을 조회하는 SQL이다. 이 SQL 실행 결과로 생성되지 않은 집계 그룹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롤업을 주고 있죠?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각 A, B로 명시했을 때 A, B, 그 다음에 A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뉴 언더바 네임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 생성되지 않는 것은 3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아마도 눈에 좀 익은 그런 내용이 된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은행 계좌 이체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막 시나리오를 열심히 줬지만 결국은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중에 특징을 이해하고 있냐를 물어본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볼까요? 원자성은 뭐죠? 트랜잭션은 모두 반영되든지 아니면 초기 상태, 즉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 all와 nothing이라는 거죠. 중간 정도 반영되는 거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일관성은 뭐죠? 트랜잭션이 완료된 후에도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 등이 잘 유지돼야 된다. 예를 들면은 잔액은 마이너스 될 수 없다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고립성은 뭐죠?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될 때 서로 중간에 이렇게 참조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다. 지속성은 뭐죠? 성공적으로 완료, 커밋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잘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A 고객이 B 고객에게 5만 원을 이체하려고 했고 결국은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네트워크로 인해서 실패했대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롤백해서 거래전 상태로 돌렸답니다. 올로와 나띵이네요. 그쵸? 중간에 멈추면 다 업선거도를 한다. 롤백에 초점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될까요? 올로와 나띵. 다 완료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안 된 상태가 돼야 된다. 정답은 1번 원자성이 되겠습니다. 원자성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 데이터를 저장한 스톡 데일리 테이블이다. 아래 SQL을 실행했을 때 결과값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AVG, 평균과 관련된 것이 있고, 오버 구절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죠? 윈도우 함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윈도우 함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윈도우 함수를 물어보는데, 자, 여기, 로우스 비트윈 1 프리시딩 앤드 1 폴로잉은 뭐죠? 예, 값이 있으면 이전 거 하나, 이후 거 하나를 참조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1100, 이 있다고 그러면 이전에는 1200, 이후에는 1300을 함께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사실 함정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집중을 해버리게 돼버리면 맞다 그러면서 열심히 계산해서 정답을 1200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풀면은 이거 오답인 겁니다. 자, 보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ABG 프라이스 오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오더 바이 트레이드 데이트인데 이미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정렬이 돼 있는 상황인 거고 정렬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쵸, 평균을 내는 건데 이걸 찾으면은 앞에 하나 뒤에 하나를 보는 거구나라고 볼 수 있고 웨어절이 2024년 1월 3일이니까 1월 3일에 해당되는 거에 앞에 뒤에 있는 값을 보니까 요 세 개의 평균을 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답이 1200이겠네. 이렇게 되면 잘못 계산하는 거죠. 왜죠? 예, 이거는 윈도우 함수를 부가시켜 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면서 사실 물어보고 있는 것은요. SQL 실행 순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SQL 실행은요. 그쵸? from 뭐죠?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where절, 그 다음에 group by, having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select를 한 다음에 order by를 정렬하죠. 자, select에 해당되는 거. 사실 윈도우 함수는 요 select 할 때 결정되는 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where절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테이블부터 가져오는데 웨어절에 따라서 2024년 1월 3일 것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전 거, 이후 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100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 부분 함정이 있는 문제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 물어보는 게 명확한 예 그렇죠. 자 from절, where절, group by, having, select 윈도우 함수는 select와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order by 이런 순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함정을 파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SQL 단일의 감수의 실행 결과가 올바른 것은 라운드, 그다음에 트렁크, 세일, 그다음에 플루어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라운드 14.51 뭐죠? 소수, 그쵸?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환돼서 올라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1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환된 요 내용이 1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이 돼 있으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환돼서 그러니까 라운드 반올림에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반올림에서. 그러니까 14.6이 돼야 되는 거죠. 14.6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입니다. 결과값이 요 첫째 자리까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올라오거나 버리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소수점 둘째 자리가 오니까 14.6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 자, 트렁크는 뭐죠? 1. 소수점 첫째 자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을 트렁크 삭제해버려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제되는 거죠? 14.5 맞네요. 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일이 있습니다. 뭐죠? 자기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의 정수인 겁니다. 크거나 같은 최소의 정수. 뭐죠? 크거나 같은 14.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뭐죠? 예, 15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4 아닙니다. 자, 플로어는 뭐죠? 자기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입니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될까요? 14가 되겠죠.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데프트 테이블과 레벨 테이블이 있네요. 자, 셀렉트 카운트 별표죠. 그러니까 뭐죠? 모든 레코드, 그러니까 널까지 포함된 모든 것을 카운팅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from depth, 레벨이네요. 자, 이거 어떻게 가져오는 거죠? 자, 이거 실은요, 카티션고, 그러니까 크로스 오인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이죠? 그러니까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SQL문이 순서대로 실행된 후 프로덕트 테이블을 조회했을 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행의 개수는 무엇이냐. 자, 시작할 때는 비어있다고 가정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insert into 자, values A.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한 개가 A가 하나 들어갔네요. 자, 또 values B. B를 넣고 있으니까 B도 들어갔네요. 자, 근데 인덱스를 만듭니다. 자, 인덱스. 아, 이게 핵심입니다. 인덱스가 생성되면은요, 이거 오토 코밋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커밋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lete A. A를 지워버렸네요. 여기서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C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원래는 BC가 돼야 되는데 놀백이 됐네요. 그러니까 C를 입력한 게 제거가 되고 A를 삭제한 게 복원이 되니까 결국은 A, B 두 개가 남는 셈이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뭐다? 크리에이트 인덱스. 예, 무엇인가 만드는 거 DDL이죠. 오토 커밋 된다. 자동으로 커밋이 돼서 DB에 저장된다. 요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아울러서 놀백도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표준 SQL을 기준으로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없는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자, 서브 쿼리를 기본적으로 select절, from절, 그 다음에 having절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또 웨어절에 쓸 수 있습니다. 웨어절, 해빙절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룹 바이절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룹 바이 절에는요, 칼럼명이나 표현식이 와야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서브 쿼리를 직접 그룹핑의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부 벤더 SQL에서 이것을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SQLD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요, 이거 불가능한다, 안 된다는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서브 쿼리를 비교해 보면 스칼라 서브 쿼리, 인라인 뷰, 중첩 서브 쿼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스칼라 서브 쿼리 웨어절, 인라인 뷰 프롬절, 중첩 서브 쿼리 웨어절, 그리고 해빙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 기본적 위치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회원 중에서 주문 이력이 있는 회원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제외해서 가입은 했지만 한 번도 주문하지 않은 휴면 예상 회원의 아이들 추출하고자 하는 SQL 문이래요. 그럴 때 기억에 들어갈 연산자. 자, 전체 회원 정보 테이블에서 주문 이력이 없는 회원을 즉 제외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될까요? 유니온올 인터섹트 마이너스 유니온에서 정답은 일단 마이너스죠. 이거는 이제 제거하는 차집합 효과가 나는 것이니까요. 인터섹트는 뭐죠? 교집합, 중복된 거, 같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인터섹트가 되는 거고요. 유니온은 합집합이고요. 자, 이렇게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과 같이 관리자 어드민이 중간 관리자 매니저에게 중간 관리자가 일반 사원에 또는 중간 관리자가 일반 사원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자, 요거 읽어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헷갈려서 다음과 같이 관리자가 중간 관리자가 일반 사원에게 권한을 부여했대요. 계층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거죠. 이후 관리자가 그러니까 매니저의 권한을 했나 봐요. 관리자의 권한을 회수했을 때에 최종적으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오라클 기준입니다. 자, 어드민이 매니저에게 그 다음에 위드 그란트 옵션을 줬네요. 매니저가 스텝에게 줬고 어드민이 매니저의 권한을 리보크 빼앗아 버렸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정답이 무엇일까요? 자, 물어보는 건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위드 그란트 옵션으로 부여된 그런 권한을 회수할 때 어떻게 동작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어드민, 매니저, 스텝 순으로 권한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어드민이 매니저의 권한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매니저가 자기의 권한으로 부여한 다른 이의 권한도 연쇄적으로 회수가 됩니다. 즉 매니저가 권한을 잃게 되면 연쇄적으로 회수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니저와 스텝 모두 권한을 잃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아무도 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음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왜 여기 오라클 기준이라고 붙었을까요? SQL 서버, MS SQL 같은 경우에는요, 캐스케이드 옵션을 명시하지 않으면 종속된 권한이 있을 때 리보크 자체가 아예 실패가 됩니다. 그 명령 자체가 실패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라클 기준으로 이렇게 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 SQLD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을 따지자면은 오라클인 거고 또 확장하자 그러면 MS SQL, 그쵸? MS SQL까지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헷갈린다 그러면 오라클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정확히 문제를 출제하겠다 그러면 가로하고 오라클 기준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도 오라클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 체크하고 넘어간 것으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가 로고 데이터가 과도하게 쌓인 시스템 언더바 로고 데이터를 정리하려고 한다. 삭제하려고 한다는 거네요. 테이블의 구조를 유지하겠대요. 아, 이거니까 드롭 테이블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겠네요. 일단 답은 드롭은 아닙니다. 드롭은 완전히 지워지는 거니까 일단 2번은 아닌 거고. 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삭제하고 공간까지 직접 반영하고 싶대요. 완전히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삭제하고 공간까지도 반영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죠?
디리트냐 트렁케이트냐를 물어보는 거죠. 네, 정답은 트렁케이트입니다. 왜 트렁케이트냐? 트렁케이트는요. 데이터 구조는 남기고 데이터만 모두 삭제해버립니다. 또한 로그 데이터를 남기지 않아요. 왜? 복원이 안 돼, 롤백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 속도가 가장 빠르고 저장 공간도 즉시 반환한다고 하겠습니다. 롤백이 안 되는 겁니다.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DML 명령이죠. 로그를 남깁니다. 그쵸. 그러니까 커밋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드롭은요, 구조까지 포함돼서 완전히 삭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트렁케이트는 DDL인가요? DML인가요? DDL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서 문제에서 확인해보고 온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의 컬럼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DDL 문장으로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네요. 자, 오라클과 SQL 서버가 있습니다. 이거 정답을 딱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요, modify 키워드를 이용을 합니다. modify 키워드를 이용하고요. 가로를 사용을 해서 여러 컬럼을 동시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 SQL 서버는요, 얼터 테이블 구문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터 구문을 이용합니다. 얼터 테이블 컬럼, 얼터 구문을 이용하는데요. 한 번에 하나만의 컬럼만 변경할 수 있고요. 여러 개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다음은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가 대문자 알파벳 2자리, 그 다음에 대시 숫자 3자리. 여기 보면 예시도 좋네요. AB-123, XY-099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데이터만 조회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빈칸 기억에 들어갈 정규 표현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규 표현식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이전 문제에서 정규 표현식을 한번 봤으니까 지금도 한 번 더 정규 표현 패턴을 한 번 더 점검한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A부터 Z 있죠? 요거는 대문자 A부터 Z, 대문자 알파벳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중괄호가 들어가 있는 것은요, 2개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꺽쇠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이것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인 거고요. 뒤에 스트링 달러는요, 이것으로 끝난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져 0부터 9까지는 뭘까요? 숫자라는 의미인 거고요. 3은 세개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볼까요? 1번을 보겠습니다. 자, A부터 Z, 영문자, 대문자 2개로 시작을 하고 중간에 대시가 있고 숫자가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3개로 끝난다. 이거 답은 1번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참고로 별표는 뭘까요? 여러 개인 겁니다. 여러 개. 그러니까 2개 또는 3개라는 것이 아닌 거니까 틀리게 된 거고요. 여기 3번은 꺽쇠와 스트링 달러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ZZAB 대시 1, 2, 3, 3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AB 대시 1, 2, 3 요거 만족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AB로 시작하지 않고 숫자 3, 1, 숫자 3개로 끝나지도 않잖아요. 왜죠? 앞에 꺽쇠와 뒤에 스트링 달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알파는 뭐냐? 이거는요, 대문자, 소문자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